지난 1999년 베일에 쌓여있던 이 지역을 발굴 조사했다. 당시 처인성이 대몽항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물이 발견됐다. 고려시대의 칼이다. 이전의 칼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 고려의 칼에는 무사의 손을 보호하는 칼코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1232년 8월) 고려를 재침략한 몽골은 빠르게 남하해 처인, 지금의 용인 지역에 이르렀다. 고려의 처인은 수주 지역, 지금의 수원에 속하는 소급으로 주로 천민들이 거주하는 부곡이었다. 몽골군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처인성에는 인근 부곡민들이 난리를 피해 들어와 있었고, 이들 사이에 승려 김윤후가 함께 있었다. 잔혹하기 짝이 없는 몽골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김윤후를 필두로 하는 처인 부곡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웠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민간인들. 하지만 몽골 사령관 살리타이가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장수를 잃은 몽골군은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았다. 정부에서 파견된 어떤 군사 아무 관계없이 그 지역민들 또는 지역에 있는 절의 그 성도들 해서 이런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전투가 치러졌던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자의적인 그런 하나의 그 항전의 하나의 형태로서 전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몽골의 살레탑 적장을 갖다가 사살하는, 그래서 이제 2차 전투를 갖다가 종집을 찍는 이제 큰 전과를 거둬왔는데, 어떻든 지역민들이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우선 대단히 큰 이제 전투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 13세기 초반 몽골은 서역의 호라즘을 정복했는데, 이때 다양한 첨단 무기가 동원됐다. UFO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이 사용했던 것을 기술자들 불러와서 아주 거대한 투석기를 만들어서 남성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용됐던 돌들이 한 90kg 정도 됐던 아주 거대한 돌들을 한 거의 700에서 800m 강을 넘겨서 성으로 직접 쏘아 날렸고, 그게 떨어지면 한 2m 정도가 파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화 무기가 사용됐는데, 지금의 수류탄과 같은 용도로 흙을 구워 만든 틀 안에 기름과 점화선을 넣고 던지면 폭발이 일어난다. 기병전에 뛰어난 몽골군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점차 공성전에도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 성과 같은 높이로 흙을 쌓아 토산을 만들고 불화살과 돌 등을 퍼부어 공격하는 것이다. 몽골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른 국가답게 공성전에 대비한 다양한 무기를 보유했는데, 높은 성벽을 기어오를 때 사용하는 사다리차 운제, 성문을 공격해 부수는 당차, 성 안에 돌비를 뿌리는 포차, 커다란 바퀴와 방패가 달린 방패차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몽골의 공성술도 고려의 요새를 뚫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려의 성들이 주로 암벽이나 산 등선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 쇠뇌라고 불리는 활은 삼국시대부터 널리 사용됐는데, 성을 방어하는 수성작전에 요긴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덕종 1년 3월 상사봉호라는 직함을 가진 박원작이 수질로와 파루노라고 불리는 특수한 쇠뇌를 개발했다고 한다. 쇠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가 조직되기도 했다. 노와 활은 장병기로서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 한 경우에 건접을 할 때는 이제 부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손도끼, 도끼 형태, 그리고 격도를 할 때는 창과 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었고 성을 타고 넘거나 하을 때는 이제 부월 같은 그런 단병기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기본적인 전술은 고려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첨단 무기로 무장한 몽골군에 맞선 죽주 병력은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지만 나와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그 어떤 군인보다 용맹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한 기간에 엄청나게 잔혹한 짓을 많이 벌였다고 그러던데 어떤 예가 좀 있습니까? 그 이기여보가 동국 이상국 집에 이제 문집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신기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장각을 이제 조판을 할 때 고유제를 지낼 때 이제 이기여보가 쓴 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몽골 달단이라고 하는데요. 달단이 그 횡포함이 더 말할 수도 없다. 탈탄. 예, 그 몽골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찰 불태우고. 그다음에 불서, 범서라고 표현돼 이제 그런 것을 불태우면서까지 횡포를 자행하니까 이거는 뭐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불효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대장경에 판각할 때 고유제를 지낼 때 그걸 물리쳐다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에 된 내용만 보더라도 하여간 그 고려에 저지른 폭력이나 그 잔인함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3차전 끝나고 뭐 6차전까지 진행되지만 포로로 일단 끌려간 사람들이 20만 뭐 6,800명, 뭐 한 20만 뭐 21만 잡으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인 것은 틀림없고요. 심지어는 부인사에 있는 대장경도 불타고 황룡사 부충 목탑도 불타버리게 되는 거고. 아,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길가에 시체가 질비하게 널려 있고 또 1년 뒤에 또 이제 싸움이 또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간 사람은 도망나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체는 널려 있고 식량은 없고 도시는 폐허화되어 있고 관청에서 쌀 한 대박씩 배로 이제 나눠주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부족하기도 하고 뭐 길가에 시체가 질비하게 널려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고려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몽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전투를 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서를 가릴 것 없이 정말 그 폭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나 보네요. 네. 몽골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죽음 아니면 항복이거든요. 철저하게 공포감을 주어서 항복을 시키거나 끝까지 싸우는 사람한테는 또 초토화시키거나 이런 이제 전투 방법인데 몽골 군사들이 고기를 질겅질겅 씹는데 입술이 빨개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와전이 돼서 뭐라고 하냐면 저 몽골 병사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다 할 정도로 이제 공포감을 심어준 거죠. 왜냐하면 육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술에 피자국들이 남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인육프라고 해서 성을 공격할 때 이제 사람 기름을 짜가지고 성을 이제 불태워버리려고 인유표를 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사람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성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투석을 이제 담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조금은 뭐 설마 이제 사람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바그다드나 이런 서유럽, 중앙아시아라는 이런 공격을 하면 거기에 이제 석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원유가 검은 기름,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와전이 돼서 그런 것 같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공포감을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 그렇죠. 만들어진 예, 얘기일 예, 수도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근데 기록에는 그런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서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할 때 뭐 바그다드는 하루 사이에 수십만이 죽어버리고 그 정도였어요. 러시아의 귀족들은 뭐 그 아래 발 아래에 신음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 동유럽도 마찬가지지만 18세기까지 타르타르라고 해서 악마라는 표현을 몽골에게 쓸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것이 몽고의 전투 방법. 결국 초토화시켰다는 말을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흉폭한 그 몽골의 공격을 맨몸으로 막아내야 했던 그 고려 사람들의 그 처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마 짐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